안녕하세요, 최효섭입니다. 인텔이 그래픽카드를 만든다고 하죠.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아크라는 이름의 GPU인데요. 지금은 모바일용으로 먼저 이제 엔트리 모델이 등장했고요. 여름까지 고성능 제품과 또 데스크톱 PC용 칩,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인텔 로고가 박힌 진짜 그래픽카드가 나오는 겁니다. 인텔이 그래픽 쪽으로 시장을 넓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일단 인텔은 그래픽 시장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확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좀 웃긴 데이터긴 하지만 PC 그래픽 시장에서 인텔은 절대 강자예요. 전체 시장의 60%에 달하는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0% 정도를 엔비디아와 AMD가 치열하게 갈라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 거죠. 아니, 인텔이 왜 그래픽 시장의 강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텔은 CPU 안에 이미 그래픽 처리 유닛을 넣었죠. 이건 코어 프로세서 초기부터 이어져 왔었는데, 인텔 HD 그래픽스를 비롯해서 최근에 아이리스 이런 것까지 지속적으로 성능을 높여오긴 했죠. 근데 그래도 그래픽 프로세서의 중요한 역할인 게임에는 좀 썩 신통치 않아서 이게 그래픽 가속기가 아니라 그래픽 감속기다 라는 평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그냥 그렇게 무시할 만한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인텔 그래픽의 역사를 좀 돌아볼까요? 인텔은 PC 아주 초기부터 그래픽카드를 직접 만들긴 했었어요. 초기에는 그냥 화면을 만들어서 뿌려주는 정도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방식의 그래픽카드는 1998년 i740이라는 그래픽카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는 막 3D에 대한 수요가 커질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PC용 3D 게임 가속은 3DFX, 이제 부두 3D 카드가 꽉 쥐고 있었죠. 지금은 이제 부두가 엔비디아에 인수됐지만 90년대 부두는 글라이드라는 자체 3D 가속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었고요. 이 글라이드가 되는 게임을 부두 그래픽 카드로 돌리면 전혀 다른 게임이 됐죠. 수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후반에 2000년 넘어오면서 3D는 게임의 대세가 됐고요. 또 독점적으로 운영되던 부두의 글라이드 API는 충분히 좋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3DFX만 쓸 수 있는 부두에서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그리고 여러 그래픽카드 회사들은 이 글라이드에 맞서는 대안을 꽤 오랫동안 여러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이렉트X랑 AGP가 있었죠. 부두는 일반 윈도우 화면 같은 화면은 재생은 못했고요. 딱 3D 가속만 해서 그 이미지를 그래픽카드로 다시 보낸 다음에 그래픽카드에서 받아서 오버레이 형태로 재생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기존의 그래픽카드를 만들던 회사들은 아예 이제 2D 그래픽에 3D 가속 기능을 더해서 통합 카드를 만드는 그런 전략을 준비했었고, 이때 등장한 회사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였죠. 그리고 인텔도 이 시장에 뛰어듭니다. 인텔은 90년대 말에 PC97, PC98처럼 그 해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기술 규격을 발표했었거든요. 그 안에는 USB도 있고 AGP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픽카드 하면 당연히 PCI 익스프레스에 꽂는 게 당연한 일이 됐지만 90년대에는 그래픽카드를 꽂는 전용 슬롯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장 빠른 PCI에 꽂는 게 익숙했었죠.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에 AGP라는 그래픽 전용 슬롯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AGP에 그래픽카드를 꽂으면 이렇게 작동한다라는 레퍼런스를 보여주는 게 필요했고요. 인텔은 AGP 슬롯에 꽂는 i740이라는 그래픽카드를 만들어서 이거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 i740 그래픽카드는 일단 굉장히 쌌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PC방에서 표준으로 거의 많이 썼고요. 당시 유행하던 인터넷 PC 비롯해서 PC와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기에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픽 감속기 같은 별명도 이제 이때 받은 거긴 한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부두, ATI, 엔비디아 아니면 메트록스 같은 전용 그래픽카드를 쓰기도 했지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3D 게임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요. 당시에는 최고 인기 게임이 또 스타크래프트였잖아요. 포트리스, 리니지 이런 게임들도 다 3D랑 관련 없이 다 2D로 도는 게임이었죠. 그래도 그때 i740으로 레인보우 6 같은 게임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인텔은 이 후속 그래픽 카드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멀다 하고 새 칩을 내놓던 엔비디아나 ATI랑은 너무나 달랐죠. 대신 인텔은 이 i740 다음으로 좀 엉뚱한 시도를 합니다. 이 그래픽 프로세서를 메인보드에 직접 받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보편적인 그래픽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 가격 부담을 덜어내서 PC 보급을 늘리겠다라는 거였죠.
게임용 PC가 필요하면 따로 그래픽카드 사서 꽂으면 됩니다. 그 대신에 그냥 아주 기본적인 성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래픽카드 사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점차 인텔은 이 메인보드 기능들을 CPU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해오죠. 지금은 이런 말 쓰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그 IO를 통제하는 노스브리지 칩의 기능들이 이제 다 CPU로 딸려 들어갔고요. 이때 그래픽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이거 성능 때문이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텔은 CPU 성능뿐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컨트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했던 작업 중 하나가 통합입니다. CPU와 메모리, 하드디스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를 높이겠다는 거죠. 원래는 이 컨트롤러가 노스브리지 칩에 따로 있으면서 CPU랑 멀리 떨어져 있죠. 이 데이터가 아무리 빨리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이 거리에 따라서 지연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멀리 두지 않고 그냥 CPU 안에 집어넣고 직접 CPU가 컨트롤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래픽도 안에 넣은 거죠. 메모리를 함께 쓸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CPU에 메모리를 직접 붙고 그 CPU 패키지 안에 GPU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그래픽 데이터를 다 때려 넣어서 CPU가 처리하는 데이터를 그래픽 메모리에서 CPU 쪽으로 복사하고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같이 쓰는 거죠. 그만큼 지원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본 거다 싶죠. 바로 애플이 쓰는 M1 통합 메모리 시스템이랑 같은 겁니다. 그게 인텔이 먼저 했던 건데 GPU 자체가 그만큼의 성능이 잘 안 나온 것도 있고, 또 어쨌든 메모리가 밖에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성능이 그만큼 M1처럼 안 나왔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인텔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다가 입장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PC 시장이 정체되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PC 시장이 조금 뜨끈뜨끈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게임입니다. 고성능 게이밍 PC는 최고의 게임 플랫폼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유튜브를 비롯해서 개인 영상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컴퓨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 CPU 코어 몇 개, 클럭 얼마 이런 게 아니라 GPU가 어떤 거냐는 걸로 쏠리게 된 겁니다. 아무리 좋은 CPU라고 해도 동영상 편집에는 좀 버거웠고요. 또 포토샵이나 엑셀 같이 병렬 처리가 중요한 작업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게 GPU 힘을 더 많이 빌리기 시작했죠. 이런 GPU 이용한 컴퓨팅은 AMD가 사실 더 오래전에 시작했죠. 2011년 라노라는 이름으로 APU가 처음 나왔었고요. 이 칩이 개발되는 과정이나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제가 옆에서 꽤 오랫동안 밀접하게 봐왔었는데, 사실은 처음에 AMD도 이 APU에 실패를 했죠. 이때는 GPU로 가속하는 성능이 썩 신통치 않았고 마케팅이 좀 어중간하게 돼서 CPU로도 또 GPU로도 그냥 어중간한 제품이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APU라는 것 자체가 가속 프로세서잖아요. 그러니까 CPU가 필요할 땐 CPU, GPU가 필요할 땐 GPU, 이렇게 같이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하는 게 이 CPU의 방향성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데 그때는 조금 앞서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APU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인텔은 이런 통합에 대해서 좀 시큰둥했어요. 아니 그런 작업은 다 CPU로 하면 되지 GPU까지 필요해? 라는 게 아마 인텔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GPU 컴퓨팅에 대응하는 거는 인텔 좀 인색한 편이었어요. 그게 이후에 통합 그래픽에도 계속 반영이 돼서 그 안에 그래픽이 들어가 있음에도 GPU를 통한 이런 GPGPU 가속 같은 걸 빼서 인텔 내장 그래픽은 GPU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고 그냥 그래픽 엔진 이런 이미지가 더 강했죠. 하지만 병렬 컴퓨팅은 이제 대세가 됐죠. 그래서 인텔도 이 GPU를 직접 내놓기는 조금 뻘쭘하고, 그럼에도 그게 필요하긴 했기 때문에 이런 GPU 그래픽 이런 시장에 조금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단 서버 시장에 이 GPU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카드를 내놨습니다. 바로 이게 코드명 라라비로 불렸던 제온파이죠. 이 GPU를 만들기는 좀 그러니까 인텔이 했던 게 아톰급의 CPU를 GPU처럼 많이 박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사실 이 GPU가 하는 컴퓨팅은 아주 단순해서 조금 더 복잡한 일들을 하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텔은 이 GPU보다는 조금 더 똑똑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넣을 수 있는 CPU를 넣고, 대신에 여기에 ABX512라든지 이런 명령 코드들 잔뜩 때려 넣어서 어떤 일을 줬을 때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병렬 처리를 더 잘할 수 있는 하나의 소형 컴퓨터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 제온파이는 실제 성능도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2017년 이후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기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이게 쓰이고 있는 인공지능 그 시장에서는 그냥 GPU로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게 박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머신러닝 시장은 오래전부터 GPU로 다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레퍼런스들이 다 GPU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걸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던 거죠. 실제 성능이나 구조, 그리고 이런 개발 환경 같은 것들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타이밍 그리고 이 트렌드가 결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인텔은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외장 GPU 아크로 돌아옵니다. 대세를 따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엔비디아와 AMD GPU와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기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아크 잘 될까요? 당장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텔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간다면은 저는 꽤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에 대한 기대는 당장 뭐 게임 성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GPU와 CPU가 힘을 합치는 하이브리드 컴퓨팅이 이제 대세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크 그리고 아이리스 같이 인텔이 GPU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고, 이 아크랑 아이리스가 인텔 CPU 또 인텔 그래픽 카드로 이제 PC에 널리 보급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컴퓨터는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거죠. 그게 이제 또 플랫폼으로 유연하게 이제 묶이게 되면은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 GPU 연산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게 될 겁니다. 인텔도 사실 이 GPU 컴퓨팅 시장을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쨌든 인텔은 CPU가 중심인 기업이니까 이 GPU의 힘을 빌려서 연산을 하는 게 조금 자존심이 상하니까 게임을 중심에 두고 접근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GPU 컴퓨팅은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에 따라서 효율이 분명히 다르니까요. CPU는 아주 똑똑하고 뭐든지 빠르게 일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GPU는 조금 단순한 일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GPU는 그 개수를 막 늘리는 게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한마디로 CPU는 뭐 미적분, 뭐 선형대수, 공학수학 이런 거 다 마스터한 대학생이 한 4명, 뭐 많아야 32명이 있는 거고요. GPU는 뭐 이제 막 구구단을 막 뗀 초등학생이 한 학교만큼 몇천 명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하나 던져주면 당연히 이거는 뭐 초등학생들은 못 풀겠죠. 대학생이 촉촉 잘 풀겠죠. 그런데 뭐 3 더하기 5, 뭐 5 더하기 7 이런 수준의 덧셈 문제 10만 개를 던져주고 이거 빨리 풀어와라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학생 32명보다 초등학생 1000명이 더 빨리 풀어낼 겁니다. 이게 바로 병렬 컴퓨팅의 힘이죠. 하지만 컴퓨터가 하는 일은 되게 복잡해요. 어쩔 때는 미적분도 해야 되고 어쩔 때는 덧셈 구구단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어쨌든 결과를 나눠서 빨리 처리하는 게 바로 이 하이브리드 컴퓨팅의 방향인 거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10년쯤 전에 AMD가 내놨던 그 APU는 뭔가 이 목표처럼 되지는 못했지만 서서히 이제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도 이 아크를 플랫폼에 녹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표준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 GPU 연산을 쓰게 될 겁니다. 컴퓨팅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크를 단순히 게임에만 묶어놓고 볼 게 아니라 컴퓨팅 패러다임이 이제 공식적으로 CPU와 GPU가 함께 가는 이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는 게 바로 아크의 진짜 의미인 셈이죠. 어쨌든 아크는 굉장히 저도 궁금합니다. 아직 못 써봐서 궁금한데 아마 조만간에 제품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제품을 확보하는 대로 저도 테스트를 좀 해보고 다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